안녕하세요. 잠실 서울비뇨기학과 장진서 원장입니다. 오늘 요로결석에 대해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응급 상황에서 요관결석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를 했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로결석 통증은 살면서 겪기 힘든 3대 통증에 해당하는 정도로 심한 통증과 증상을 수반하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시행을 하였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 합병증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요로결석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치료를 하였다 하더라도 저희가 돌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죠. 파쇄를 하는 거니까 돌을 부수기만 했거든요. 병원에서는 돌을 부숴드리고 환자분께서는 노력을 통해서 돌을 내려보내는 어떤 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돌이 나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요로결석의 3대 증상, 심하게 아픈 통증, 주로 한쪽 옆구리에서부터 아랫배까지,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 고환이나 음경까지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주로 한쪽, 돌이 있는 편측 통증이 되겠죠. 두 번째 증상, 소변에 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뇨죠. 눈으로 보기에 시뻘건 피가 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세 번째, 메스껍거나 구역질, 소화불량 같은 게 계속 나타날 수 있으세요. 결석 자체의 증상이기도 하고 치료 이후에 저희가 결석 배출과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약을 드리게 되는데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아프고 피나고 구역질 나는 이 세 가지 증상은 결석 자체의 고유 증상이기도 하고 치료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까 나타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약 처방을 다 해드려 놨고요. 근데 만약에 이 증상들이 너무 심하다, 비상약도 처방하거든요. 근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꼭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치료를 하고 나서 보통 5일에서 7일 뒤에 예약 날짜를 잡아드리는데 72시간 정도는 이 세 가지 부작용, 증상이 심하게 올 수 있으세요. 그래서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거나 한밤중에라도 전화를 주시면 전화 당직 의사가 연락을 받게 됩니다. 치료 이후에는 통증과 혈뇨, 구토, 그리고 잔뇨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처방해드린 약을 잘 복용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2에서 3리터 그 이상 드셔도 되고요. 요로결석은 내려보내는 거는 환자분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수압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서는 물 많이 먹기가 1번, 두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의 운동은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거 말고 중력에 반대되는 운동, 뜀뛰기, 줄넘기, 만약에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직립 상태로 서 계신 게 좋고요. 그래서 빠르게 걷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보행, 제자리 걷기라도 계속 흔들어 주셔야 결석이 빨리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로결석 후에 증상들이 지속되는 이유는 요관이 위쪽이 한 5mm 정도 되고 쭉 내려오는데 중간 평균 직경이 한 3에서 4mm 정도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 방광으로 들어가는 정션 부위가 1, 2mm 정도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돌이 내려가다가 좁아지기 때문에 관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 걸려서 소변의 흐름을 막았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72시간 정도는 통증과 혈뇨와 구토가 종종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로결석은 거의 무조건 재발하는 병변입니다.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경우가 가족력, 체질, 유전성이 한 60-7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걸리신 분들 또 그의 가족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석 환자분들께서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저희 병원 또는 가까운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소변 검사, 엑스레이 또는 필요시에 신장 초음파를 보시는 것이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하죠. 물을 많이 드심으로써 결석이 형성되는 어떤 그 결정체가 형성되는 기전을 막고, 돌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기에 돌이 작을 때 자꾸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맵고 짜게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로결석에 대해서 재발 방지 예방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급성 통증과 같은 응급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신부전으로 이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습관 조절과 주기적인 검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로결석에 또 안 좋은 것들을 꼽자면은 술, 커피, 탄산 이런 것들 별로 안 좋겠죠. 결석의 주요 성분 중에 칼슘이 있고 또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수산 성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들이 그 수산 성분을 늘림으로써 결석 형성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술과 커피, 탄산 같은 것들은 줄이시는 것이 좋고, 물은 많이 드시고, 또 비만도가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인병 관리, 운동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로 결석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 이후에도 증상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간의 통증과 혈뇨와 소화불량, 구토 같은 것들은 며칠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이 어느 정도 이상 큰 경우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많게는 10번까지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정된 진료일에 내원해서 또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통증과 혈뇨, 구토가 너무 심하다 싶으신 경우, 우려가 있다면 병원으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예정된 진료일 이전에 미리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